사촌 오빠와는 결혼할 수 없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잘생긴 사촌 오빠의 이상형은 네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네이버에서 이혼 소송하고 상간 소송 관련해가지고 포스팅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은 부동의 1위가 동성동본 관련해서 아직도 동성동본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그런 점들이 있구나 해서 유튜브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5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라는 민법 조항이 있었어요. 굉장히 야만적이었죠. 연예인 커플 중에서 동성동본 얘기가 나와서 조금 회자가 됐던 분 중에 유진 씨랑 기태영 씨 부부가 실제로 동성동본이었어요. 방송에서 기태영 씨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은 이제 애기한테 엄마 아빠는 20년 전에는 결혼할 수 없는 사이였어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1995년에 나온 넥스트의 노래 여러분 아시나요? 넥스트? 신해철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 BGM 깔아주세요. 그래. 너를 단념하라고.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 노래 진짜 유명해. 완전 명곡이야. 아 그래요? 거기 사실은 가로치고 동성동본으로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예요. 사실은 동성동본으로 결혼할 수 없는 연인들을 이제 응원해주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가 이제 나오고 나서 97년도에 대법원에서 동성동본의 혼인 금지는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5년도에 실질적으로 민법이 개정이 돼서 완벽하게 동성동본 금지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 노래 덕분에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야. 그 노래가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일조를 했다. 왜냐면은 대중문화라는 건 굉장히 반향이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해서 신해철님이 2008년도에 본인의 라디오에서 뭔 개소리야. 일조한 적 없다. 시대의 흐름이었고 시대적인 요청이었다. 이제 혼인 무효 사유로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8촌 이내의 혈족 이내에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거는 무효 조항이에요. 무효라는 거는 굉장히 효력이 강력해서 취소라는 거는 예전 거는 인정을 해주지만 앞으로는 안 돼. 이거지만 무효는 처음부터는 안 돼. 굉장히 강력한 게 있는 거죠. 우리 아주 어렸을 때 가족 모임 가면 사촌 동생들이 나 사촌 오빠랑 결혼할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사촌. 제가 그 취미가 웹툰 보는 게 유일한 취미예요. 내가 얼마 전에 본 웹툰이 있는데 정말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는데 돈을 다 내고 끝까지 봤어요. 외국에서 살던 사촌 동생이 이모네 집으로 엄마랑 같이 와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사촌 동생한테 반해. 우리 남자 주인공이.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고 그러면서 한 10년은 괴로워했지. 결혼해서 난 외국을 떠나겠다. 그러고서 결혼식 날짜 잡았는데 남자 주인공이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디 병원 사무장인데요. 27년 전에 아기가 바뀌었습니다. 딴딴따다단. 내가 여쭤보니 없는 내용을 끝까지 돈 주고 봤어. 몰입하셨네. 몰입했지.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다 밝혀지니까 우리 남남이야 결혼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파토내고서 이제 막 둘이서 좋아 지내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죠. 짐승만도 못하고 있면서 막 집에서 쫓아내고 우리 남남인데 뭘 살아가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촌 오빠와의 사랑. 현실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촌은 8촌 이내의 혈족이기 때문에 사촌 오빠와는 결혼할 수 없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잘생긴 사촌 오빠의 이상형은 네가 아니다. 혼인 무효 사유 중에서 이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8촌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님 제가 결혼을 2년 전에 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와이프랑 6촌이었어요. 6촌이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면요. 아내분하고 남편분 있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끼리 자매 이런 경우가 6촌이에요. 엄청 가깝죠. 왜 모르지? 왜 모를까? 가족 행사라던가 혹은 상견례라던가 이런 거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몰랐냐 그랬더니 아내분이 오랫동안 외국에 살았어요. 그리고 얘가 우연히 일본에 갔다가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런 검증 절차를 거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결혼을 다 하고서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자매였어요. 대박이다. 대박이죠. 굉장히 안타깝죠. 정말 그래서- 무효가 됐어요. 예. 그 옛날에 동성동본을 금지했을 때는 사실혼 관계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헤어질 수 없다. 혼인신고 하러 가면은 본관을 쓰는 날이 있어요. 그럼 이미 본관 똑같네, 성 똑같네, 신고 자체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헤어지거나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동성동본 금지가 있던 시절에는 총 3차례에 걸쳐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한 10년에 한 번씩 만들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번씩 만들어서 그 동성동본 지금 살고 있는 사실혼 여러분
1년의 기한을 줄 테니까 그때 혼인신고 한 번씩 하세요. 70년대 80년대 합쳐가지고 그때 혼인신고 한 커플이 2만 쌍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거의 4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엔 더 많았을 거고. 시대의 흐름이었겠지. 1948년에 만들어진 민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말이 안 된다. 헌법 불합치가 난 이유도 결국에는 혼인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거든요. 나는 더 충격적인 게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모른다는 그 사실. 동성동보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를 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8촌 이내의 혈족인지 아닌지의 문제인데 8족 이내의 혈족 중에서 동성동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성이 당연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동성동본하고 근친혼 금지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익하셨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